일하지 않아도 평생 월 500 버는 방법. 이런 거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본인 전체 자산이 어찌 회복할 수가 빵인데 굳이 미국 주식이 필요가 없다. 등산은 사실 더 쉬워요. 일하지 않아도 평생 월 500 버는 방법. 2021년 5월 8일 신사임당 채널의 영상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 현실적 방법이라고 올라왔고요. 인터뷰로는 소수몽키님이 출연하셨네요. 소수몽키님은 2016년부터 주식 투자를 했다고 하고요. 본인 아이디어는 재무제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더 공부를 안 해도 되는 마음 편안한 미국 배당 주식을 투자 대상으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중간에는 나를 위협하는, 그러니까 내 일자리를 위협하는, 아니면 내가 무섭다고 생각하는, 아니면은 내가 동업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런 업계 그리고 미국 회사를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업계 1등인 회사를 사자, 뭐 그런 말이었어요. 금전적인 목표로는 1차 목표가 연 2천만 원, 그러니까 월 162만 원 정도인데 현재 월 100만 원까지 만든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6% 기준으로 하면 해외 주식 자산 약 2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 금액이고요. 중간에 애플도 배당을 준다. 신사임당과 함께 나름 자화자찬을 하면서 너무 좋은 은퇴 전략이다. 빨리 은퇴하고 싶어 하니까 미국 주식이라는 에셋에 투자를 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월 500씩 벌자. 이런 이야기가 주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제목이 주는 파괴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기존 건에 비해서 조회수가 36만 3,858회 정도 나왔으니까 성공한 영상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 택봉이한테는 내가 이제 세 가지에 생각해 볼 거를 좀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투자 사례에 대한 사실 관계부터 제대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 소수몽키 씨는 직접적으로 자기가 투자했다고 언급한 약 6% 정도 가능한 종목으로 엑손모빌을 꼽았고요. AT&T를 꼽았습니다. 엑손모빌 기업 분석을 하기에는 시간도 여의치 않고 너무나 할 게 많기 때문에 일단 각설하고 주가 추이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2010년에 약 70불 내외였고요. 10년 내 최고가가 100불 찍었던 회사입니다. 작년 코로나 팬데믹 때 30불 초중반까지 밀렸었다가 현재 이제 60불 정도까지 가격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배당금이 약 3.5불 정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6% 정도 배당 수익이 나올 수 있죠. 10년 전에 70불이었던 가격이었거든요. 업사이드가 10년 전 가격 대비 최고가가 100불이었고 그러면은 40% 남짓. 그리고 10년 전에 70불이었는데 현재 60불. 과연 이거 만족하시겠습니까? 특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배당 보고 샀다고 하지만 10년 전에 70불짜리 회사가 주당 현재 60불, 이게 이해가 되시고 실제 이 영상 보시면서 이거 정말 괜찮은 방법인데 생각하셨던 분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종목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 이제 AT&T 언급해 주셨는데, 엑슨모빌도 그렇고 이제는 완전 메이저 에너지 기업이고 AT&T는 통신기업의 거의 시초격인 회사죠. 이 회사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일단 가격만 확인을 해보면 2010년에 20불 중후반 가격이었고요. 10년 동안 2010년부터 지금까지 최고가가 40불 초반대 가격, 그리고 현재 28불이에요. 배당금이 2.1불 내외니까 여기는 오히려 배당 수익률은 거의 7% 가까이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AT&T가 성장할까요? 아까 엑손모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2010년에 20불 중후반 가격이었고요. 현재 28불입니다. 크게 유의미한 투자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기간 중에 투자금에 대한 기회비용이라든지 타 자산에 대한 수익률을 생각한다면 더욱더 그럴 것 같고요. 중간에 이제 애플 배당 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애플 130불짜리 회사가 일부를 안 줘요. 의미 있는 수준의 배당금을 주는 건 아닙니다. 작년 팬데믹 때 한 65불까지 빠졌다가 지금 이제는 더블로 가격은 돼 있는데, 애플 같은 성장주는 이제는 다른 이야기예요. 이거는 꼭 미국 주식이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건 그냥 주식 투자입니다.
주식 투자고. 또 뭐 더해서 보면 한국 주식들도 다 줘요. 원래 배당금은. 뭐 배당 성향이 높은 증권회사들의 우선주나 아니면 그냥 증권회사도 마찬가지고, 아니면은 뭐 삼성화재 포함한 화재보험사들, 메리츠화재 이런 것들은 이제 더 배당률이 높고, 지금 이제는 가격이 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까지 예견되고 있는 것 때문에 금융지주사들이 좀 가격이 올라와서 수익률은 좀 떨어졌는데, 금융지주사들도 다 줍니다. 뭐 KB, 신한, 하나 이런 데도 메이저들 다 주고요. 작년 기준 4%, 5% 이상은 아마 다 됐을 거예요. 그 외에 KTNG 뭐 이런 것들 다 5% 이상씩 주고, 맥쿼리 인프라 같은 전통의 배당주들까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굳이 미국 주식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미국 주식 이야기를 하려면 뭐 환에 대한 포트폴리오 차원이라든지 전반적인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약간 뭐 모르는 분야, 새로운 분야, 지금 생소한 분야, 그리고 남들이 들었을 때 좀 솔깃할 만한 분야, 이런 거를 말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한국의 주식들도 다 준다 이야기를 이제 드렸던 거고요. 최근에는 이제 리츠 상품들도 많이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뭐 10개 이상 상장돼서, 작년에 상장하고 좋았던 것 중에는 뭐 ESR, 캔달, 스퀘어리츠 같은 경우는 뭐 상장한 공모가 대비 이미 6개월 남짓의 차액으로도 뭐 50% 가까이 지금 나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렇다. 그 설명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제 투자 사례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좀 생각을 해봤고요. 결론적으로는 엑소모빌이나 AT&T 그렇게 매력적인 자산 아닙니다. 이건 뭐 명확해요. 그리고 한국 주식들도 일단 다 줍니다. 이제 두 번째 짚어볼 거는 전체적인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점검인데요. 일단 비교군으로 오피스텔 이야기를 했어요. 공실 걱정, 세입자 걱정이 없다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부동산 투자의 수익형 매물의 대표주자인 이제 오피스텔과의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미국 배당주 투자를 설명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해는 저는 딱 듣자마자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게,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 오피스텔은 일단 전형적인 차익형 매물인 그 핵심 주거지 아파트에 비해서 훨씬 더 열의에 있는 자산이에요. 그리고 더해서 수익형 매물로만 한정해서 놓고 봐도 사실 오피스텔 투자를 할 때 보증금 생각 안 합니까? 그리고 전월세 보증금, 그리고 대출을 이용한 레버리지 등을 감안을 하면 수익률에서는 비교가 안 되는 물건들이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산재해요, 진짜. 지금 찾아도 제가 10%대 수익률 나오는 것들은 많이 있어요. 영상 제목에서 조회수를 노린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이후에 뭐 이야기하는 공부를 안 해도 되는 마음 편안한 주식 이런 건 없어요. 공부 힘드니까 업계 1등인 자산에 맡기자, 재무제표 모르니까 업계 1등 주식을 찾자, 가지고 있기만 하면 된다.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불확실성 앞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목표로 하는 월 500을 하려면 순자산으로 금융자산에 이제 10억 이상을 태워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갈 거예요? 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짚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최근 매일경제 기사를 한번 다시 찾아봤는데 40대 김 과장님 재산 4억 있나요? 딱 평균입니다. 이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이젠 서울 포함한 부산, 인천, 대구, 광주 40대 소득자 1000명 대상으로 하나금융그룹이 보고서를 낸 거고요. KB나 신한이나 웰스리포트를 많이 냅니다. 이런 거를 보셔야 제대로 된 기준을 잡으실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먼저 설명드리면, 21년 초에 나온 거고요. 40대 소득자 평균이 총자산이, 부채 포함한 총자산입니다. 4.1억입니다. 그리고 10억 이상 총자산이 약 12% 정도예요. 8명 중 1명입니다. 그리고 40대 보유 평균 금융자산 규모가 7천만 원입니다. 근데 뭐 40대도 이제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뭐 이야기를 드리면, 40대 초반이 약 6천만 원대, 그리고 40대 후반이 7,900만 원까지 최저점 고점이 약 30% 정도는 차이가 나는 걸로 보이고, 이게 뭐 하는 말은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있어서 경제활동 많이 할수록 돈을 많이 벌어놨다, 이 이야기인데, 여기서 또 하나 유의미한 숫자는 주식 비중이 보험보다 낮아요. 이게 15.6%거든요. 근데 금융자산 규모가 아까 제가 7천만 원 말씀드렸고, 이중 주식 비중 15.6%면 1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1,000만 원. 40대 평균 자산이 집 포함해서 4.1억이고 주식 자산 1,000만 원인데 일반인들이 월 500 자면서도 벌 수 있어요. 그거 하려면 10억 있어야 되는데 10억 금융자산 모으는 게 가능해 보입니까? 애초 불가능한 목표고 애초 불가능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사실관계 투자 사례와 관련한 사실관계에서 확인했듯이 적절하지 않은 진단과 이번에 투자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만 앞서가지고 있어서 불가능을 이야기한 수준 낮은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는 듣고 싶어 하는 애들한테는 뭐 왠지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 같은 이야기는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 이거는 쓸모없는 이야기예요. 쓸모없는 이야기. 택봉이 너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맞지 않는 이야기야. 응? 이거는 진짜 누가 봐서는 안 될 영상이에요. 이런 거는. 이런 걸로 괜히 헛꿈 꾸거나 이걸 내가 준비를 해야지. 이거는 진짜 맞지 않다. 이건 내가 이제 확실하게 하고 내가 처음에 생각해 볼 게 3가지라고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그럼 결론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전략? 이게 이제는 본질이고 길어지기 때문에 벌써 지금 10분 넘은 시간이 이렇게 됐고 이거는 다음에 제가 이제 혼내키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택봉소생입니다. 역시 저도 일반인이고요. 첫 인트로편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열심히 돈을 갚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반드시 이기는 투자를 해서 결국 부자가 되고자 왕영에게 매주 이렇게 혼이 나고 있고요. 계속할 수 있겠죠? 3, 4개월 전에 줄일 수 있는 모든 개인 지출을 없앴습니다. 참아서 아낀다는 의미보단 필요 없는 지출을 없앤다고 생각하니 그래도 참을만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달고 살던 배달 음식도 한 번도 안 먹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네요.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계속 유지는 할 수 있을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좀 재미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등등 문득 들었던 의문에 스스로 그 해답을 찾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얘기들도 언젠간 나눠보고 싶네요. 그럼 이번 영상의 3번째 메시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저의 갱생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